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원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0.19% 상승한 69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는 미국과 중국이 타협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50%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080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SK하이닉스 2% 넘는 하락세 보였습니다. 75,5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69,700원까지 다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어제는 0.7%가량의 하락세가 나왔는데 오늘 0.80% 상승하면서 다시 가격 되찾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4,000원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43,500원 바라보고 있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는 하락세로 마감했는데 오늘 0.50% 상승하면서 다시 40만 원 선 찾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LG화학이 0.56% 상승세 예상됩니다. 오늘 35만 8천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포스코는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어제도 3% 넘게 빠졌는데 오늘 0.75% 상승세 예상됩니다. 26만 7천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SK텔레콤은 움직임 없이 26만 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이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10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삼성물산도 10만 8천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금융주들 강세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금융주들이 강세였는데 오늘 KB금융 1% 넘게 상승하면서 49,150원 바라보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마찬가지로 1% 가까이 상승하면서 43,0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0.49% 상승세 예상되고요. 20만 6천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하락폭이 오늘 좀 큰데요. 1% 넘게 하락하면서 11만 1,500원 바라보고 있고 현대모비스 오늘 0.53% 상승하면서 18만 9,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59% 상승세 예상됩니다. 696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요. 오늘 3%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74,4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신라젠 오늘 0.52% 상승하면서 77,3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CJ E&M 이 보합권에서 22만 7,100원에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캠텍 1% 넘게 상승하면서 7만 1,000원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이거를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94,8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바이로메드 오늘 1% 넘는 상승세 예상됩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까지 상승하면은 3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20만 7천원 바라보고 있고요. 메디톡스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51만 9천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10만 4,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이 오늘도 강세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4만 3,700원 바라보고 있고 펄어비스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20만 3,4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0.52% 상승세 예상됩니다. 5만 7,800원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강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라다이스가 소폭 상승하면서 2만 700원 바라보고 있고 제넥신이 오늘 3% 넘는 강한 상승세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8만 4,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초가 공략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아직도 이제 시장은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아주 상승 가능성이 좀 큰 종목에서
골라봤고요. 일단 대형주에서 LG전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신흥국 통화 약세가 전 사업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기대보다는 낮은 수준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연간으로 보신다면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최근 들어 가장 좋은 실적을 이제 기록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 부분 중에서 MC 사업 부분,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는 MC 사업 부분이 가장 실적이 좋지 않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 비용 통제를 통해서 적자를 많이 축소를 시킨 점, 그리고 향후의 미래에 대한 가치는 VC 사업부, 이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부에 있는데 최근에 인수했던 ZKW의 실적 반영으로 외형이 전분기 대비 34.7% 증가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사 같은 경우는 가전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가정에서 성공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은 상고하죠. 그러니까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실적이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에어컨이 이제 상반기에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품 믹스 그런 특징상 상고하저의 실적 패턴이 나타나는 회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월 고점 대비 주가가 4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이를 본다면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하락 같은 경우는 PBR 기준 1배 이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순차입금 비율도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이제 30%대의 그런 순차입금 비율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유보율, 이자 보상 배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 이런 것들 이제 재무 구조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영업이익 처음으로 3조 원 이상 기록이 예상이 된다. 또 상고하저 패턴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를 보신다면 지금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추가적인 하락은 여러 가지 펀더멘탈 있는 회사의 체력과 비교를 한다면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되고 이제 내년 상반기를 본다면 지금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 6만 4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나금융투자 송동현 팀장, 그리고 타임경제연구소 김윤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손동현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0월 30일 날 추천을 해주신 3개 종목이 모두 다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텔콘 RF제약이 6%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한국카본도 8% 넘는 수익권 현재 달성했습니다. SK도 1%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윤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 함께 보겠습니다. 10월 23일부터 30일 날 추천해주신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풍산이 벌써 17%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해성 DS도 8%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삼성 SDI가 6%, 그리고 LG화학이 9%, 한국전력이 3%, 이수화학이 2%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 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전문가의 두 가지 종목이 7위와 8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파라다이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이 나란히 올라와 있고요. 두 종목 모두 다 10% 넘는 수익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6위에는 박동현 본부장의 테스나가 올라와 있고 11월 1일 날 매수 의견 주셨고 11%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5위에 올라와 있는 신일소 소장의 LG생활건강은 10월 30일 날 매수 의견 주셨는데 벌써 11%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4위에는 이 최동기 부사장의 대한해운이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31일 날 매수 의견 주셨고 13%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3위에는 김윤연구원의 풍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10월 30일 날 매수 의견 주셨고 17%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2위에는 최동기 부사장의 삼성전기 올라와 있고요. 17%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 1위에는 엔지캠 생명과학 올라와 있는데요. 10월 31일 날 매수 의견 주셨는데 벌써 20%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수익률 동향 함께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련 팀장님이 주신 한국카본이 수익률 8% 기록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국카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그동안 10월 달에 굉장히 큰 하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카본에 대한 어떤 추이를 보시면은 그러한 어떤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도 훼손되지 않았음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유형의 어떤 차트를 시장 대비 강한 유형이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단은 뭐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른 흐름은 아니지만 일단은 좀 안정적인 형태로 좀 나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저점을 찍고 시장이 올라올 때 역시나 좀 같이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21선 돌파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장의 어떤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일단 하방보다는 좀 일단은 뭐 상방이라고까지도 말할 수가 없지만 일단은 보합세권으로 나갈 것 같은데 일단은 얼마나 또 치고 갈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일 것 같고 그렇지만 어떤 조선업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최근 들어서의 어떤 한국카본의 어떤 수주 실적 등등으로 봤을 때 일단 모멘텀이 일단은 매우 강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실적 호전세로 봤을 때는 좀 천천히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은 21선 돌파 여부를 일단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하지만 이제 실적상 봤을 때는 충분히 돌파하고 또 남을 만한 그런 실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7,300원까지는 그 목표가를 유지하면서 홀딩하는 전략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윤 연구원에게 리뷰 한번 들어볼 텐데요. 10월 30일 날 풍산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6거래일 만에 수익률 17% 달성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카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이 전체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풍산의 그리고 내수산업 에서의 성과가 호재로 작용된 모습입니다. 바닥권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도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고 하지만 현재 지금 구리의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데 지금 목표가로 잡아놓은 3만 원을 조금 하향 조정을 해서 수익 실현이 이미 좀 보셨다고 하면은 목표가를 조금 더 하향 조정을 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목표가를 하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현 팀장님,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그 중간 선거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망세를 취하면서 일단 대형주 정도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네. 네, 11월 6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는 혼조세로 마감했던 우리 시장이 오늘은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2070선에서 끝났던 코스피는 오늘 2086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90선 그대로 지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어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에 나섰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바이오주들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SK 하이닉스만이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7만 원 선 깨지는 않았고요. 7만 300원에 움직이고 있고 삼성전자 4만 3,8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한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1% 넘게 상승하면서 24만 3,000원에 움직이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3% 넘게 상승하면서 41만 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LG화학, 포스코 모두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35만 8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포스코는 1% 넘게 상승하면서 26만 8천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8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오늘 오랜만에 상승세 보여줍니다. 1% 가까이 상승하면서 10만 5천 원에 움직이고 있고 SK텔레콤과 삼성물산 모두 상승하면서 26만 원 선 그리고 1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0.49% 상승하면서 2087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46% 상승하면서 69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0.83%의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72,8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신라젠과 CJENM은 소폭 하락하면서 76,600원 그리고 226,3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오늘 강하게 출발합니다. 1.57% 상승하면서 71,200원에 움직이고 있고 HLB가 0.21% 상승하면서 93,8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상승폭이 눈에 띄는데요. 1%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5,300원에 움직이고 있고 코롱 디시즌도 마찬가지로 1.77% 상승하면서 43,15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퍼러비스는 0.50% 상승하면서 20만 1,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메멘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동현 팀장님이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HLB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일단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바로 이제 바이오 섹터가 그동안 시장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면서 역시 투심이 굉장히 하락했던 그런 섹터인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한양행의 어떤 공시는 굉장히 또 큰 제약 바이오 섹터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호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금일 역시 유한양행이 또 강하게 지금 정고점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제약 바이오 섹터는 이렇게 큰 하락이 오더라도 이렇게 큰 공시 하나에 따라서 주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로 보여지고 있고 역시나 또 이런 분위기가 또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를 또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호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행히 유한양행이 또 오늘 가파르게 또 오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그동안 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뉴스 때문에 또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시 한 방으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렇듯 이렇게 좋은 이런 종목, 제약 바이오 섹터 종목 중에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이렇게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 주목해야 될 역시나 그 종목들은 역시나 임상 3상에 가까운 그런 종목들과 그리고 또 희귀 아이템, 희귀템으로 희귀의약품 치료제로 이제 선정이 된 그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에게 주목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희귀의약품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높고 그리고 또 임상의 수준도 굉장히 또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에 그 고르기가 굉장히 힘드신 분들은 또 그러한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HLB 같은 경우는 또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이죠. 일단은 이제 유한양행 기술 수출로 인한 제약 바이오 섹터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역시나 이제 좋은 또 그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HLB도 역시나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위암 표적 항암 치료제로 알려진 아파티닙이 현재 임상 3상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또 임상에 대한 그런 실험이라든지 이런 기술력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 방이 터지면 바로 또 상한가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지수 흐름 자체가 보시면 이 5일선 위에서 지금 HLB도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강세 흐름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우선 5일선과 지금 11선 사이에 현재 위치해 있는데 금일은 지금 다소 21선 근처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5일선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이런 강세 흐름 혹은 이런 보합 상태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 지금 시점부터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일단은 HLB에 대한 설명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역시나
임상에 대한 재료, 그 중에서도 아파티닙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임상 3상에 가까워진 상태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 보탠다면 역시나 좀 기술적인 접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너무 기술적 구간이 무너진 상태에서 접근하시기에는 수급적인 상황이란 이런 부분을 분리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접근이 다소 힘들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약간 이제 지수가 돌아서면서 역시나 HLB도 코스닥 상위권에 위치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5일선, 21선 위에서 현재 주가가 현재 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도 된다. 그렇지만 손절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이제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한다면 우선은 목표가를 105,000원 단기적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좀 지수에 불리한 불확실한 그런 상황들이 아직까지는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한번 잡아보겠고요. 만약에 임상 실험이 잘 돼서 좋은 뉴스가 터졌다, 그렇게 되면 뭐 어차피 상한가로 갈 거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히 그런 상황을 맞이하시고 대응을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일단은 지금 또 서서히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일단은 다시 한번 양봉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자, 그 참고하시고요. 일단 목표가 105,000원 잡아보겠고요. 일단 손절 가격을 5일선이 깨지는 구간인 89,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 로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또 하나의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는 바로 이제 남북 경협주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자, 그 이유는 일단은 중간선거 이후에 바로 이제 또 북미 간의 어떤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일정이 확정이 됐고 11월 8일 정도로 확정이 됐고 배석자도 이미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뉴욕에서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의 국무장관인 폼페이오 장관과 그리고 북한의 김영철이 와서 이제 회담을 하게 될 건데, 그에 따라서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일정이 좀 잡힐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또 다양한 어떤 비핵화에 대한 부분이 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경협주는 긍정적인 어떤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아무래도 경협주는 서서히 주가가 좀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이제 지수의 흐름 자체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확실성이 좀 아직까지는 많다. 왜냐하면 그 중간선거도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기에는 아직 대외적인 여건들이 아직 해소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개별적인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개별 모멘텀이 강한 장세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유황양행처럼 이렇게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만약에 또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도 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역시나 또 수급들이 갑자기 몰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남북 경협주 역시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섹터입니다. 근데 이제 남북 경협주 섹터 중에서도 다양한 종목들이 많은데, 이왕이면 그래도 좀 대형주이면서 좀 안정성까지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종목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업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철도에서 또 그 경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말고도 이제 방산 쪽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종목이기도 하죠. 방산 쪽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실적이 물론 3분기 실적은 우선은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실적을 봤을 때는 또 굉장하거든요. 최근에 약 3조 정도 수주를 하게 되면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오히려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듯 실적까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경협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으면서 또 실적까지도 좀 잘 나오는 그런 종목 위주로 접근하신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또 무역 분쟁이 인해서 또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자신의 국가들의 어떤 내수 확장을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인도네시아와 또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또 현대 로템에 대한
또 기회가 또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내수 확장에 따라서 인프라 투자가 아무래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철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투자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브라질이라든지 대만 등등에서도 좀 수주 실적을 이어나간 거로 봤을 때는 신흥국도 역시나 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현대로템에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조금 21선 위에 21선 돌파를 앞두고 다소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마도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의 좀 수급이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머물다가도 일단 또 어떤 뉴스에 따라 또 크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21선 돌파를 하려면 역시나 좀 강한 재료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고, 일단은 저는 전반적으로 이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좀 기회가 되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목표가를, 일단 목표가는 의미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 37,000원 정도 먼저 잡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을 23,500원 잡고, 역시나 손절 가격이 좀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이 5일선을 이탈하는 지점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고, 그래서 좀 손절 가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RFHIC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5G 관련된 통신 장비 부품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또 내년도 3월에 우리나라가 이제 5G에 관련된 상용화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그동안 5G 부품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수주 실적이란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실제로 RFHIC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주를 굉장히 잘 해왔고 3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실적을 상회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동안 10월달 시장 하락을 아주 빠르게 극복해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도 5일선 위로 올라온 상황이라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부터 5일선이 회복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지금 또 정배열로 이게 완벽하게 진입은 하지 않았는데 RFHIC는 지금 정배열로 진입했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성장주에도 역시나 수급이 몰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주식 같고요. 5G 네트워크 투자 확대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분기 실적 말씀드렸고,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공고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중국 화웨이 쪽에 이제 5G 네트워크 장비가 그쪽으로 수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선은 화웨이가 중미무역 분쟁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미국 쪽에 제한을 많이 받지만 그래도 다른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 그 5G가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우리나라 관련된 부품주들 역시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RFHIC 차트 흐름도 좋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겠고, 목표주가 3만원, 손절가 26,000원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만나본 HLB 같은 경우에는요, 유한 양행으로 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임상 3상에 대한 허가 기대감을 받고 있는 HLB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 남북 경제협력 대장주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다면 수급이 몰릴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윤 연구원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에 유가 시장과 환율의 변동에 타격을 받았던 석유 사업 이외에도 화학, 윤활유, 석유 개발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면서 타사와의 경쟁력 부분에서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게 되면서 또 안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화학 사업 부분에서는 파라자일렌의 마진 강세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면서 화학 사업 외에 비정유 사업 부분에서는 윤활유 사업은 비수기로 접어들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판매 물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과는 다르게 현재 고부가 가치 제품들의 판매 비중이 오히려 늘면서 전분기 대비 또 좋은 실적을 좋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석유 개발 사업에서도 3분기 정기 보수로 인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만들어냈습니다만은 판매 단가의 상승과 운영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서 오히려 영업이익에는 도움을 받으면서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많은 급등락 중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듯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정제마진이 우선은 사실상 큰 경기에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화학사업에서 PX, 파라자일렌의 스프레드가 내년까지도 꾸준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SK이노베이션의 사업이 다각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어내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타사와는 다르게 조금 후발대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큰 주목은 받지 못했는데, 늦게 출발한 만큼 SK이노베이션만의 어떤 새로운 그리고 참신한 전략들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그런 횡보를 이어나갈지 기대가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2020년까지 전기차 시장이 급팽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7년간 10배 규모의 공격적인 증설을 이미 SK이노베이션에서 예고를 한 상태이고, 한 시장조사 전문기관에 따르면은 비중국산 배터리 출하량 순위에서 성장률은 이미 타사를 뛰어넘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그만큼 배터리 사업과 수익 구조에 제한을 두지 않는 모습은 크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정제마진에도 개선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단기적인 유가 하락세는 부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시장의 인식 변화와 마진 반등을 위해서 꼭 거쳐나가야 하는 점이기 때문에 크게 부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목표가는 27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18만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KT입니다. KT는 전통적인 배당주 중에 하나인데요. 5G 이동통신 시장이 열리면서 성장성 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증시가 많이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런 배당주는 포트폴리오에 하나 추가하셔서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을 거라 판단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데요. KT는 우선 다른 통신주 대비해서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우선 경험적인 측면에서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네트워크 운용 경험은 타사 대비해서 5G 상용화에 분명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 이루어진 선행학습과 그리고 관련된 설비와 기술 개발에 그런 경험들이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량이 4G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겪은 KT 입장에서는 이미 출발점에서는 우위에 서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IPTV 사업에서는 이미 높은 시장 점유율을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들이 VOD 그리고 홈쇼핑, T커머스 등으로도 연관이 되면서 실적 개선에도 꾸준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사업에서도 특히 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임대주택에 이어서 호텔 산업 등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면서 통신 쪽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적만 놓고 비교를 했을 때는 경쟁사 대비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우선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 시장 흐름인 하락세인 반면에 배당 수익률이 3.5%인 점을 높게 꼽았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지금 시장에서 피난처 역할인 배당주 그리고 그것에 KT를 담으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3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우선 금호석유는 현재 시장성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금호석유는 탄탄한 기본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 경쟁사의 설비 트러블로 인해서 패널 가격이 8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3분기를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앞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그런 무역 분쟁이 어떻게 흘러나가느냐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합성고무와 수지가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수요가 계속적으로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수익성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판단 내리셔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 페놀 유도체와 MB 라텍스 부분에서는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큰 영업이익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으로의 수요가 다시 증가하게 되면은 타이어 시장에서도 수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NB 라텍스의 증설은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NB 라텍스가 증설이 되고 천연고무의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면서 범용고무의 적자폭이 크게 개선이 될 것이고, 또 하나의 무기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목표가는 11만원으로 짧게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8만원으로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상으로는 금호석유가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11만원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언제 또 조정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에서는 단기적으로 자주 대응과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처음 만나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유가 하락이 계속되고 있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고, 이 배터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장기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물이라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늘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이슈 때문에 조금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41만 원 선까지 터치했습니다. 송동현 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잠시만 좀 보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현재 오늘 상승 흐름을 역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역시 유한양행 쪽에서 어떤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반적인 바이오 수급을 좀 개선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고, 그리고 일단은 저점을 어느 정도는 찍었습니다. 10월 30일 날 저점을 좀 찍었고, 역시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같이 좀 돌아서는 모습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보인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회계 처리 문제가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 흐름이 여기서 좀 꺾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역시나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21선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고, 일단은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신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21선 돌파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서 이게 또 60일선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1선 돌파를 하면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도 됩니다. 근데 61선 돌파 이 여부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려보겠고, 지금은 일단은 지금 위치도 나쁘진 않은데 수급이 다소 약하기 때문에 아주 단기적인 접근만 21선까지 좀 본다, 아니면 저희 120선까지 정도만 43만 원 부근까지만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은 다소 접근하기보다는 또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접근도 단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인데요. 어제 기술 수출 이슈가 있었죠. 어제 상한가 기록했는데 오늘 16% 넘게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윤 연구원님,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지금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제약시장에 조금 활기를 띠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좋은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폐암 치료제 신약이 1조 4천억 원 정도의 기술 수출 계약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실시간 검색어에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라는 물음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적으로는 현재는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은 조금 팔고 있는 그런 나가고 있는 추세고 개인은 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측면으로 우선은 바라보고 그리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도 외국인 기관의 수급 동향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인 수급 동향을 잘 파악하신 후에 추격 매수는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초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초단기 매매만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함께 살펴보았고요. 하나금융투자 손동현 팀장 그리고 타임경제연구소 김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박동현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날 추천을 해주신 이 테스나가요, 벌써 11%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테스나 리뷰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최근 증권가 리포트에서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32%나 늘어난 25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최근 상승세를 좀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력 고객사가 CIS 테스트 외주화를 좀 진행하면서 테스나의 수혜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주력 고객사가 비메모리를 확대를 하고 있고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제한적인 이제 비메모리 특성을 고려하자면은 테스나 등의 외주 업체를 이용한 이제 고객사의 생산 효율화는 앞으로의 산업적 구조적 트렌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DY 파워입니다. DY 파워는 굴삭기 등 이제 건설기계 장비에 적용되는 유압 실린더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요. 유압 실린더는 이제 유압에 의한 피스톤 운동으로 기계적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굴삭기뿐만 아니라 공작기계, 수송기계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유압기계는 국내 건설기계 및 토목 산업이 가장 활발한 3월, 6월은 이제 성수기지만 사실 이제 10월에서 12월은 대규모 구책 사업이 일반적으로 완료되는 등의 이제 요인이 있어서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을 보입니다. 이런 계절적 비수익에도 좀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은 전분기 좀 대비해서 10% 이상 성장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굴삭기 또 시장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중국 굴삭기를 통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엄청난 성장을 거뒀지만 올해가 고점이라는 논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생각하는 것을 인도 법인에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3분기 인도 굴삭기 판매량은 5,79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72%나 증가를 했습니다. DR파워는 이제 인도 법인에서 지난해에는 1분기 매출액이 17년도 매출액이 80억을 좀 기록을 했고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92억 원으로 연간 195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을 보면은 DR파워의 이제 올해 매출액은 3,856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약 한 19% 증가 예상되고 단기 순이익은 약 한 2.62%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분기 매출액도 10.65%로 영업이익이 8.75%로 증가하면서 느리지만은 꾸준한 성장세가 지속 중에 있습니다. 그 내년 전망으로 내년 굴삭기 시장은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 이제 정책이 힘입어서 최대 호황을 예상이 됩니다. 국내 건설 투자 위축에도 불구하고 중국 굴삭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앞으로 글로벌 고객사 다각화 등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최근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은 현재 기계 관련주에서는 DR파워가 올해 퍼가 3.72로 그 건설기계 총 그 장비 중에서 가장 낮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 뒤로 두산 인프라코어가 퍼 5로 뒤따르고 있는데
여러 이제 대외 변수가 앞으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평균 10 이상을 유지한 이제 지금까지 현재 DR파워가 평균 퍼를 10 이상을 유지했었는데 지금 3.75라고 하면은 워낙 이제 저평가되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수급을 보시면은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외인 매수세가 특징적입니다. 지금 단순한 기술적 반등을 줄 것인지 그 확인을 해야 됐고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계속 확인을 하면서 좀 이제 사항을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매수는 현재가에 좀 매수를 가능하시고 목표가로는 22,000원, 손절가로는 11,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Y 파워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박동현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지수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오늘 밤 드디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열립니다. 선거 결과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어떨까요?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장 초반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0.38% 상승하면서 2084.80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네, 분봉으로 지수 차트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 보시죠. 네, 장 초반 0.5%대 상승세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길게 하락 그래프를 그렸고요. 다시 반등하면서 현재는 208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00억 원 넘게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큰 포지션을 취하고 있진 않습니다. 기관이 474억 원가량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이 567억 원가량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죠. 어제에 이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어제까지만 해도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로 돌아섰고요. 0.34% 하락하면서 43,6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동반 하락세입니다. 0.6% 가까이 하락하면서 71,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마찬가지로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셀트리온에는 호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허주마가 일본 유방암 치료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 전해왔고요. 1.67% 현재 상승하면서 24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2% 가까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 대금 7,595억 원을 수취할 예정이라고 공시했고요. 현재 40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LG화학이 오늘 0.28% 소폭 하락합니다. 35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가 1.3% 상승하면서 26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판매 부진에 신용등급 하락까지 이어지면서 어제 5% 넘게 급락했는데요. 오늘 소폭 상승합니다. 1.92% 상승하면서 다시 10만 원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10만 6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SK텔레콤이 0.2%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마찬가지로 0.5%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10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흐름 살펴보시죠. 코스닥 지수 0.32%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694.13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네, 분봉으로 지수 차트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보시죠.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0.5%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출발을 했고요. 완만하게 하락 그래프 그리다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69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동일한 흐름입니다. 개인이 363억 원가량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이 98억 원가량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227억 원가량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죠.
어제 시총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유한양행을 필두로 제약 바이오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73,0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라젠이 1.56%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CJ E&M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22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이 2차 전지 소재 업체로서의 성장성을 다시 부각받고 있습니다. 오늘 4.5%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7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가 소폭 하락 중이고요.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바이로메드 마찬가지로 하락합니다. 0.74%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강세 흐름 이어가던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1% 조정받고 있습니다. 102,6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3% 이상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50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0.6% 상승하면서 20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강세 흐름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1.5% 소폭 하락합니다. 41,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오늘 상승률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대웅제약이 6%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16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유한양행이 오늘도 상한가 근처까지 오르면서 다른 종목 모두 영향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녹십자도 5%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위아와 현대미포조선 또 녹십자 홀딩스까지 모두 5% 넘게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률이 큰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LG이노텍이 애플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세 보입니다. 4.76% 하락하고 있고요. 12만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4.5%가량 하락하면서 12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금호석유와 KCC 또 오리온까지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1위에 유한양행, 2위에 삼성전자, 3위에 셀트리온, 4위에 DPC, 5위에 대보마그네틱, 6위에 오스코텍, 7위에 SK하이닉스, 8위에 한국항공우주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유한양행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유한양행에 호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에 이어서 아일랜드의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446억 규모의 에이즈 치료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건데요.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3.05%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계약 기간은 내년 12월 20일까지입니다. 오늘도 강세 이어갑니다. 14.5% 상승하고 있고요. 26만 4,5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보마그네틱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대보마그네틱은 2차 전지 소재와 셀 공정에 사용되는 전자석 탈철기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현재 LG화학과 삼성 SDI, 중국의 CATL 등 글로벌 기업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매출 110억 원, 영업이익 31억 원을 달성했고요. 공모가는 3만 1,000원에 형성됐는데요. 오늘 공모가를 웃돌면서 6만 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7% 이상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스코텍 보겠습니다. 오스코텍이 유한양행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에 어제 동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공동 개발사인 오스코텍이 유한양행으로부터 기술 수출 금액을 배분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분 비율은 6대4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급락합니다. 5% 이상 하락하면서 현재 3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위즈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날 이 추천을 해주신 스튜디오 드래곤이 4거래일 만에 벌써 11% 넘는 수익률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1% 가까이 조정 나왔는데 계속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상당히 12만 원 정도로 갖춰져 있는데요. 일단 12만 원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을 지나면서는 12만 원을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 아람브라 공전의 추억과 그 남자친구 두 개의 대작 드라마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조정 시에 추가적으로 매수나 아니면 신규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 최대 12만 원까지 보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지금 컴투스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이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안 좋았다라는 점도 뭐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이제 신작에 대한 그 기대감이 많이 없어지면서 주가가 좀 흘러내렸는데 사실 게임빌의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컴투스도 상당히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컴투스 자체가 이 스카이랜더스 이 링호브 히어로즈 같은 경우가 출시가 지연되면서 주가 조정이 나왔지만 11월달 유럽 그리고 12월 북미를 포함해서 이 글로벌 출시에 대한 일정이 더 이상 지연이 좀 낮은 가능성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10월부터 사전 예약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식 트레일러를 공개를 하면서 기대감을 좀 올려놓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카이랜더스 같은 경우가 지금 사전 예약자가 한 100만 명을 상회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한 7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11월 중순에 유럽 지역이랑 이쪽까지 이제 진출을 넓혀 나가면은 한 100만 명 이상 도달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북미랑 글로벌 출시 12월 초까지 하면은 한 200에서 300만 정도가 시장에서 모객을 할 수 있는 예상치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랜더스 이게 이제 반드시 좀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체 IP를 확장하는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사실 2014년도에 서머너즈 워 성공 이후에 컴투스의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았고 그 이후에 16년도에 원더 택티스가 실패한 뒤에 이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자체 IP를 통해서 이제 확장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 스카이랜더스 링 오브 히어로즈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컴투스 자체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주가가 좀 빠져있는 이 시점이 저가 매수를 하기에는 가장 좀 좋은 시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좀 잡아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17만 원 정도까지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12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 게임 섹터에 대한 좀 기대감이 강한데 컴투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박정섭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수익률 낸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날 아프리카 TV를 추천을 해 주셨는데 벌써 목표가로 주신 33,000원 뛰어넘었습니다.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아프리카 TV는 제가 이제 뭐 상반기에도 한 2번 정도 추천을 해서 추천할 때마다 이제 수익을 내줬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기관들, 외국인들이 이제 같이 양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이제 고점이 56,000원에서 최근에 이제 뭐 한 28,000원대까지 지난주 저희가 이제 추천 제가 해드릴 때 거의 한 반토막 수준까지 이제 하락을 했다. 그리고 뭐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고 4분기 전망도 내년도까지 계속 이제 실적 펀더멘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계속 양호한 부분이기 때문에 낙폭가에 좀 추천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추천하고 일주일 내내 이제 올라서 어제는 한 4만 원 정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수익은 좀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추가적으로 좀 이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종가 기준으로 한 37,000원 정도, 37,000원 정도 내가 뭐 이탈되지 않으면 한 4만 원대 중반까지 한번 노려보실 만 하고요. 뭐 지금 정도 뭐 괜찮으시면 뭐 매도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 37,000원 말씀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10월달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11월달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 내일 정도 되면 이제 뭐 나오겠습니다만
공화당이 이제 지지율이 좀 올라가서요. 민주당이 이제 하원, 그다음에 이제 공화당이 상원. 보통 이제 미국의 선거의 전통을 보면 대부분 이제 집권당이 중간 선거에서는 보통 패배를 하는데 유독 이제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10월 달에 전 세계적인 어떤 정치가 폭락하면서 굉장히 뭐 관심의 하두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새벽에 끝난 이제 미 정시나 유럽 정시는 이런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럽은 조금 이제 긴장감이 좀 있으면서 약세로 마쳤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애플 같은 기술주가 들어가 있는 나스닥은 빠지고 이제 다우존스는 올라갔는데 저희 증시도 지금 아침에 좀 올라갔다가 좀 장중에 또 약세로 갔다가 좀 다시 좀 플러스 되면서 계속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간 이제 정시를 좀 압박했던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단초나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관련되는 부분 시그널도 이제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좀 중시해야 될 부분들은 10월 달에 너무나 많은 이제 급락이 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격은 굉장히 많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추가락에 대한 어떤 두려움보다는 저점 매수 전략으로 실적이 좀 양호한 전망들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올라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너무 두려움에 떨지 말고 실적 양호한 종목들을 이런 어떤 가격의 어떤 매력적인 구간들에서는 잡아서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역발상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집착해서 좀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굉장히 좀 합리적이다 이런 어떤 판단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나왔던 종목인데요. 우연에 이제 좀 겹치는데 제가 오늘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저도 이제 상반기 한번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추천해드렸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국내 드라마 제작사로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20%가 넘어가는 아시아에서도 뭐 손꼽히는 최대 이제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드라마 제작사라고 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이제 방송 제작사의 드라마의 어떤 그 판권이 대부분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가치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채널이 다양화되고 있고 OTT라고 하는 어떤 서비스가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뭐 넷플릭스, 아마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통 이제 방송 사업자도 이제 OTT 사업에 진출하면서 이 컨텐츠에 관련되는 어떤 경쟁력을 갖춘 회사들에 대한 어떤 시중의 관심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어떤 구조적인 어떤 입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작년 이제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최근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있는데요. 2018년도 매출액도 전년 대비해서 33% 증가되어서 3,828억, 영업이익도 이제 전년 대비해서 87% 증가되어서 619억 정도로 예상된 만큼 펀더멘탈도 양호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와 오리지널 어떤 드라마 제작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4분기에 가장 또 기대작인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 이제 12월 1일에 방영돼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수기 기대감과 그 다음에 중국 관련되는 어떤 수혜까지 친다면 여전히 성장의 어떤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어떤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가가 한 10만 3,400원인데요. 한 10만 원권 만약에 매수가 안 되면 종가 기준으로 하시고 목표가는 단기로 한 11만 5천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9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과 함께 전략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솔로몬 박정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